어느 날 나는 일상처럼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공포 이야기를 찾아 읽는 것을 좋아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여러 웹사이트를 찾아다니다가 한 커뮤니티에서 실화라는 카테고리에 올라온 글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자연스럽게 클릭하게 되었고 제목은 밤의 방문자였다. 이 이야기는 주인공인 어느 대학생이 직접 겪었다고 주장하는 이야기였다. 그 학생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는 조금 음습하고 사람들에게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다. 실제로 그곳에서는 다양한 괴담들이 떠돌았고 밤이면 으스스한 소리가 들리곤 했다고 한다. 주인공은 그날도 집에서 늦은 시간까지 과제를 하고 있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때쯤 이상한 기분이 들어 문득 창밖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때 이상한 형체가 창문 밖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그냥 나무 그림자이거나 눈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형체가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보곤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는 마치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주인공은 두려움에 떨며 창문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형체가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점점 커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도저히 더는 여기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주인공은 베란다 쪽으로 몰래 빠져나가기로 했다.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베란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방 안에 불이 꺼지면서 든 집이 암흑으로 변했다. 주인공은 이제 절망적이라고 느끼며 콘불빛의 의지에 베란다를 향해 서둘러 움직였다. 다행히도 베란다 문은 열려 있었고 밖으로 나가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내 차가운 바람과 함께 등 뒤에서 뭔가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베란다에서 아래쪽을 보니 2층 높이의 아파트라 절박하게 내려가면 살아남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다. 과감히 베란다 난간을 넘고 벽을 타고 내려가야 했다.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버렸지만 생존 본능이 그를 이끌었다. 간신히 1층에 도착해 달려나가려는 순간 아파트 전체에 갑작스럽게 사이렌 소리가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했고 주인공의 공포감은 극에 달했다. 사이렌을 피해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 주인공은 밤거리를 향해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멀리에서 경찰차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신기하게도 경찰차는 곧바로 주인공 앞에서 멈춰섰고 경찰이 차에서 내리더니 괜찮아요? 라고 물었다. 주인공은 더 이상 무언가를 설명할 기력이 없었지만 경찰에게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경찰은 이상한 눈빛으로 주인공을 바라보더니 자신들이 이곳으로 출동한 이유는 해당 아파트에서 최근 몇 주간 이상한 사건들, 특히 주인이 없는 빈집, 환영과 그림자, 인간에 대한 신고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날 이후로 주인공은 그 아파트를 떠났고 인터넷에 그날의 경험을 글로 남겼다. 하지만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채로 남아있었고 가끔씩 그 밤의 방문자가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밤이면 쉽게 잠들지 못한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다 읽고도 여운이 가시지 않았다. 평소 공포 이야기를 즐겨 읽던 나조차도 그날 밤은 섬뜩한 기분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이야기가 과연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단순한 허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길 수 있는 공포의 무게는 같았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1970년대에 건축되었으며 한때는 마을 아이들로 북적이면서 활기가 넘쳤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마을에서 사람이 빠져나가고 학교도 점차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90년대 중반 학교는 문을 닫게 되었죠. 그 후 학교 건물은 자연이 헐리고 잡초와 나무가 무성히 자라면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폐교가 된 후부터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학교의 오래된 건물에서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하러 간 몇몇 사람들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엄마 라는 낮은 소리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학교는 점점 기이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장소로 변해갔고 그곳에 함부로 발을 들이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담한 몇몇 청년들은
학교에 몰래 들어가 탐험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은 여름밤 손전등과 녹음기를 챙겨 길을 나섰습니다. 고요하고 어두운 밤 학교에 들어선 이들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교실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음침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청년들은 녹음기를 켜고 소리가 들린다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2학년 교실이었죠.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처럼 특별한 소리가 들리지는 않았지만 자정을 넘기니 기이하게도 온도가 점점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12시를 가리킬 즈음 갑자기 공기가 무거워지면서 한 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깜짝 놀란 청년들 중 한 명이 손전등을 그쪽으로 비췄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마치 몸이 휘청거리는 듯한 현기증이 났고 모두가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학교를 나오는 길은 무척이나 길고 험난하게 느껴졌고 겨우겨우 빠져나온 그들은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중 한 명은 손에 들고 나온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녹음기에서는 엄마라는 울먹이는 목소리가 반복적으로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험 이후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학교가 저주받은 곳이라는 소문이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몇몇은 과거 이 학교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의 영혼이 남아있다며 그 아이가 아직도 엄마를 찾아 헤맨다는 이야기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학교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미스터리한 장소로 남게 되었고 점차 아이의 학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 학교 가까이엔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바람이 부는 밤이면 여전히 학교 쪽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2층 채 살았더니 작은 마을에 다시 번뇌를 불러일으키곤 하죠. 그렇게 아이의 학교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전설로 남아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으스스한 이야깃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수연이라는 여학생은 서울 외곽의 한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진학과 동시에 처음으로 집을 떠나게 된 그녀는 낯선 환경이 조금 두려웠지만 독립생활에 대한 설레임도 가득했습니다. 수연이 이사한 집은 건물 자체가 오래된 만큼 집세는 저렴했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조금 걱정했지만 그녀가 곧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첫날 밤 수연은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눕혔고 오랜만에 집을 떠올리며 잠에 빨리 잠잠기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가 되자 갑자기 부엌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찰칵거리는 소리, 그릇이 떨어지는 듯한 소리, 그리고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수연은 놀라서 잠에서 깨어나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지만 어두운 부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밤새 있었던 일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은 그저 낡은 집이어서 바람 소리나 환상적인 소장이 있을 수 있다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수연도 혹시 자신이 과민하게 반응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똑같은 소리가 반복되었습니다. 오히려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두려워 떨며 이불을 꽉 움켜쥐고 귀를 막고 잠들려고 했지만 소리는 그녀의 의식 속으로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수연은 집 근처 편의점에서 일하는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이상한 소리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건물은 20년 전 한 가족이 살던 곳이었는데 어느 날 겨울 그 가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 이 집에 입주한 모든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기묘한 경험을 하곤 했고 결국 그 집은 오랫동안 빈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후부터 수연은 더욱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 분위기가 무겁고 어디선가 그녀를 보고 있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있을 수 없다고 느껴 친구들을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친구들이 수연의 집에 모여 함께 있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웃고 떠들고 공포영화도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넘자 집안이 갑자기 싸늘해지더니 그동안 들리던 익숙한 소리보다 더욱 뚜렷하게 찰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긴장한 채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떨결에 그 소리를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소리는 더욱 크고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작은 방에 갇혀서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용기를 낸 친구 중 한 명이 핸드폰 불빛을 비추며 찬장을 열어보았을 때 그곳에는 먼지 쌓인 오래된 오르골이 있었습니다. 오르골은 자동으로 열리면서 그 찰칵거리던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누군가가 쓴 듯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를 기억해줘. 모두가 숨을 멈춘 순간 갑작스럽게 오르골 소리가 끊겼고 안의 공기는 따뜻해지며 소름 돋는 기운이 씻긴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수연은 그 집에서 더 이상 이상한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마음속 한켠에 그 소리와 이야기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는 의문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연과 그녀의 친구들이 겪은 작은 기적과도 같은 경험으로 현재도 그녀의 추억 속에 아련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